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은 더 나은 능력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에 베팅하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다. 성공의 법칙의 저자 맥스웰 몰츠의 말입니다. 기업 사장님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대출이 가능한지를 묻는 대출 여부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자금을 받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업은 자금 조달이 중요한 건 맞지만 성과를 많이 내서 오래 살아남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러자면 자금 조달보다는 오히려 거래처의 신용 유무, 핵심 자원의 보유, 자금의 결제 상황, 제품의 품질, 앞으로의 전략 등 현재와 미래에 관한 내용을 중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 사장님은 당장 눈앞에 자금 지원 여부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사장님께 항상 멀리 내다볼 것을 권합니다. 지금보다는 내일을, 내일보다는 더 먼 미래를 내다보아야 성공할 수 있을 뿐더러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기업가는 의욕적이고 야망이 크기 때문에 빠른 결과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자금 요청을 한 기업 사장님에게 높은 거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판매처와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둘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입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판매처의 부도로 큰 피해를 입을 뻔했지만 다행히 매출채권보험의 덕택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거래 판매처가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경우 자금 지원 여부보다 오히려 전문가의 조언과 진단이 더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가는 이런 부분을 놓치고 단기적인 면을 고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요즘은 자금 수요보다 자금 공급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신용만 있으면 어느 금융기관에 가도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못지않게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많이 제공하는 컨설팅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기업 사장님을 만나면 그동안 얻은 지식과 체험한 내용을 근거로 항상 다음 3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자금을 언제 빌려야 하느냐고 물으면 회사가 가장 신용등급이 좋을 때, 재무 상태가 가장 양호할 때, 더 이상 자금이 필요 없을 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고 그것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빌리게 되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대내외의 충격 변수로 인하여 크고 작은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에는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가 투자의 타이밍이 되는 것이죠. 이때 여유자금과 함께 빌린 자금으로 원재료, 공장, 기계, 건물, 기업, 심지어 주식까지 평소보다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항상 신용등급이 안 좋거나 기업 환경이 어려울 때에 금융기관에 자금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대개 거절되거나 성사되더라도 신용할당과 같이 감액되어 실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그렇게 해서 자금을 빌린 돈을 회사에 넣게 되면 고스란히 부채로 남게 됩니다. 그 빚을 상환하기가 쉽지 않아 계속 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을 때 자금을 빌려서 어려울 때 투자를 하라는 것이 제가 권하는 첫 번째 당부사항입니다. 둘째,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우선 부채 비율부터 낮추라고 말합니다.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관이 기업의 자금 요청을 거절하는 이유는 신용등급이 나쁘거나 재무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하나만이라도 낮추는 노력을 하게 되면 대체로 신용등급이 좋게 나옵니다.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이익을 많이 내거나 증자하는 방법이 있죠. 가령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10억 원이었는데 올해 30억 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급여를 올리거나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을 모았다가 이를 회사의 자본금 증자 등에 사용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더구나 늘어난 지분의 일정 부분을 근로자들에게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로 주게 되면 근로자들의 사기 또한 한층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기업인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의 변화를 꿈꾸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좋은 습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성공을 합니다. 그만큼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의 차이가 성공 여부를 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습관 2대 원칙과
3대 실천 규칙을 제안합니다. 작은 습관 제1원칙은 고쳐야 할 습관을 매일 100%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행동에 매일 조금씩 익숙해져 내 입장에서 친숙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작은 습관 제2원칙은 제1원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될 때까지 습관을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3대 실천 규칙은 첫째, 매일, 둘째, 조금씩, 셋째,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올바르게 나가면 내가 새로운 행동을 일상적인 행동으로 인식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습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뇌는 급격한 변화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실천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처럼 남과 반대로 차별화된 생각과 높은 신용 등급, 그리고 좋은 습관의 실행력이 제가 항상 기업 사장님께 강조하는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이상 끝까지 살아남기 시리즈 기업인에게 권하는 핵심 노트였습니다.